부자 보고서만 얘기하면은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섭섭해할까봐 네. 우리 자영업 보고서도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모든 트렌드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뭐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어렵다만 얘기를 했는데 그냥 12가지 포인트가 딱 나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면 요것도 이제 44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인데 네. 앞에 12가지만 우리가 한번 씻고 넘어가 보죠. 네.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구글링 하셔가지고 KB 부자 보고서 자영업 보고서 하시면 거기 홈페이지에서 다 PDF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12개의 서머리가 있습니다. 12포인트.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다수의 매장은 서비스 자영업자 홀로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 운영한다. 와, 이거는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보고서에서 2019년에도 그랬다라고 나오네요. 네, 혼자 이제 한다라는 건 작게라도 시작해보고 창업을 또 많이 독려하던 시대였잖아요, 쭉. 그쵸. 그랬기 때문에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근데 혼자 하다 보면 뭐 2분, 3분 이렇게 같이 일하실 분들 모시지만 결국엔 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인력을 챙길 수 있는 가족 경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그 뭐랄까요 구조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가장 손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아까 3종 세트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고용보험 지원해주고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마지막으로 아프면 쉬어도 되라고 하는 그런 건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키오스크 같은 뭐 이런 주문받는 기계도 발전이 됐고 그쵸. 그리고 테이블 오더 그거 네이버 시스템도 했고 이런 것들이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4명 중 1명 이상의 서비스 자영업자는 과거에 폐업을 경험했다. 제가 이제 곧 2인명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실패라기보다는 폐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이클에 따라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트렌드도 있으니까. 네, 폐업 자체가 실패는 아니고요. 결국에 25% 정도는 계속 또 다시 시도하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이다, 우리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샥을 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4명 중 3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분이라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구나. 폐업을 하고 시작을 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계속 자기 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세 번째, 창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임차 보증금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다. 우리 인테리어에 박았죠. 그래서 내 건물이 있는 사람 무조건 유리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한다면 여러모로 리스크가 많이 준다. 그리고 뭐 창업 컨설팅 같은 거 가보면 혹시 네 건물이 있냐 물어본다. 그렇잖아요. 임차 비용이 내 사업 매출 순수익에서 거의 뭐 매출에서 20%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순수익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면 되게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 같아요.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바로 되게 실력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진짜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많잖아요. 왜냐면 너무 간절하지 않고 그냥 그럴 바에 임대를 주라는 말도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장사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장사의 베테랑이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돈이 있어 이제. 그럼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서 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알거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월세까지 자기가 안 내는 사업 구조를 가져버리면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영세 자영업자는 임대료,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이 특히 부담되었다. 이건 너무나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영세하신 분들은 혼자 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만 임대료 내면 제로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인건비 내니까
제로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임대료, 인건비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었던 거죠. 임대료 잡자, 인건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두 개만 해결하면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5번째. 약 15%의 서비스 자영업자만이 자신의 매장이 경쟁력 있다고 응답했다. 15%.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계속 해나가는 분들이 그런 85%나 된다. 그런 거죠. 걱정되겠다. 늘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늘 불안한 거지. 나는 언제 그렇죠. 망할지 몰라라는 불안감을 안고. 뒤에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와서 네. 그런 줄 알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볼 여력이 없다라고 80% 넘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매일매일 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도 엄두도 못 내는 미래를 거야. 준비할 수 없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못 찾아보지. 네, 사장님들 이 방송 들으면서 일을 하시면 챙겨 들을 수 있는데 그럼 근데 좋겠다. 어느 순간에 그 고리를 사실은 끊어내고 경영에만 집중하시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잔치 같아요. 그러게. 네. 6번째 읽어주십시오. 매장의 경쟁력을 가르는 주요 요소는 매장 입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가상가 여부. 자가상가 나왔네. 또 나왔네. 왜냐면 월세가 막 그만큼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월세만큼만 벌어도 대단히 많이 버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매장 입지가 진짜 중요하게 돼서 10년 전 홍대랑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 입지가 좋다고 하는 곳에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가게를 제가 많이 못 봐요. 이제는 네. 아니죠. 정말 대형 회사.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대형 브랜드, 법인 회사들, 자금력 있는 곳들이 이제 많이 거점을 장악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장 입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 사실은 자금력이 없으니까 많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던 거죠. 7번째. 아까 15%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 자영업자들은 소비 트렌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자기가 경쟁 트렌드를 포인트니까.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그래서 거야. 자기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다른 사람들은 못 쫓아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트렌드에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셀프 사진관 이런 거. 그렇지. 그 사람. 근데 경쟁력이 그거죠. 그게 경쟁력인 그게 거야.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각자의 경쟁력을 아까 그렇지. 얘기해보다시피. 그러네. 이 그럼요. 답이 나왔네. 자, 다음. 67%의 서비스 자영업자는 최근 1년간 새로운 시도를 할 겨를이 없었다고 응답한다. 아유, 맞네요. 겨를이 없지. 겨를이 없지. 그래도 우리는 했다. 3명이라 했다. 저희는 그렇죠. 브이룸께서 했잖아요. 사실 혼자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팝콘이 그랬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결과물로 빵 못했어요.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은 67%의 나머지 약간 많은 분들 사실은 성장보다는 유지하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할 여력도 없고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사업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 이게 쉽지 않아. 자, 다음은 컨설팅 서비스를 경험한 서비스 자영업자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오,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네요. 그러네. 사장님들을 컨설팅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긴 해. 무료 서비스가 있겠죠. 사실 무료 서비스 그렇게 어디서 컨설팅을 받나? 비즈니스 컨설팅 해주신 분 많잖아요. 자기 사업에 대한 진단 자체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기 데이터 갖다 놓고 분석하거나 매출 추이 점 찍어 놓고 누구랑 회의하거나 뭐 월마다 전략 회의하거나 이벤트 한 다음에 그거 분석해가지고 조정하는 사람 나 단 한 명도 못 봤어. 하자고 하는 사람만 하고 이제 조직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조직이 없으면 안 돼. 컨설팅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큰 뭐 아까 맥킨지 얘기도 나왔지만 회사 재무정보 회사 1차 자료 갖다 놓고 그래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략 회의하는 게 컨설팅인데 네 지금 매출이랑 순수익 계산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상황, 그 입지, 그 손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사장님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업을 완전 밭 깔듯이 다 갈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페 주인장 사장님은 아직도 순수히 그 계산서를 안 한다니까. 지방에서 하고 계시는. 지방에서 하는 사람, 서울에서 하신 사람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크몽만 봐도 이제 이런 컨설팅이 적게는 15만 원부터. 크몽에 이런 컨설팅이 있어요? 다 있어요. 별거 다 있어요. 뭐 300만 원까지 있고요. 상권 분석도 적으면 5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이런 걸 아마 마음이 답답해서 두드려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 보면서 체계적으로 뭔가 평가하는 도구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아마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정말 필수가 될 거고 자기 사업에 대한 진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저는 사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미 자료를 뽑고 갔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그 자료를 못 뽑아서 못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컨설팅 포함되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대충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체계적인 게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 마케팅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사장님 개요부터 해서 어필할 내용부터 해서 태그 그다음에 키워드 제공할 내용 뭐 기간 그 사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해주지 못하면 안 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컨설팅 한번 받겠죠. 그 컨설팅 비용이 적으면 30만 원에서 비싸면 300만 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달 음식점의 절반은 배달 업무를 외주화하였으며 주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그럼요. 저 음식점 가면은 그 띵동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면 요즘 명랑 핫도그를 가는데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가는 많은 이름 없는 식당에서도 그 띵동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배민이다. 제가 반가운 소리, 제가 반갑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한가해가지고 되게 걱정했는데 계속 띵동 소리에 이게 이제 그렇구나. 명핫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요? 괜한 걱정을 또 우리가 했어요. 네, 왜냐면 명랑 핫도그가 우선 작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크게 필요 없고 인테리어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누구나 좋아하고 이번에 또 아이스크림을 시도했어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여름을 대비하는 거죠. 괜찮더라고. 난 명랑 핫도그 하고 싶더라. 나도 하고 싶더라. 나는 두 분이 소개해준 그 아이스크림에 완전 빠졌어요. 어때요? 키토 맛있죠? 아이스크림 완전 맛있죠. 다른 거 시켜봐서 다른 거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 가지 맛 시켰죠. 미치겠더라. 그래? 초콜릿 맛인가? 그거는 메가톤바처럼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죠? 커피. 쫀쫀하면서 생크림 딱 들어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정말 재밌는 일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랑 핫도그가 잘 될 수도 있고 진짜 허피디님이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사업성이 떨어질 건데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명랑 핫도그 얘기할 때도 많이 했었고 뭐 사이클도 얘기했고 순수익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라이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근데 다 알바 쓰더라고요. 근데 30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익 계산 해보고 싶어. 아주 생갱이거나 아니면 50억 이상 여기 부자 리포트에 나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 돈 어디 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명랑 핫도그를 하나 차려놓고 완전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은행보다 2배, 3배, 4배 더 수입이 나오면 그냥 하는 거야. 뭐 리스크가 뭐가 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셈법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업은 그래서 명랑 핫도그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남아도 저는 그런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는 그 사장님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렇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누구한테든 해주고 싶고 내 삶이 행복해졌다고 내가 느끼니 그런 사업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조금 그 사장님이 좀 더 이제 이거 파일을 키워나가고 생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이 알려내고 이러면 진짜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십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가 원하는 사업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배운 게 또 그 사람한테 자산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뭐 좋다 아무 안 좋다고 해도 이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하나 10,000원이라도 난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의 가능성을 봤어요, 확실히. 그러면서 마켓컬리 떠올리면서 이런 상품이 마켓컬리에서 팔리고 있다면 참 대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배달 이런 게 직접 이제 매입이 얼마나 가능해서 보관이 될지 그게 바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드체인이에요. 산지에서부터 바로 이게 만약에 냉동 몇 도면 그게 유지되는 게 마켓컬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장님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11번째 서비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사업상 자금 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러네요. 쓸쓸하죠. 쓸쓸하네. 씁쓸하 씁쓸. 그 말이 맞네. 씁쓸하고 쓸쓸하고 그러네. 그죠? 우리는 언제 돈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업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1번? 12번 마지막. 서비스 자영업자들은 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연금 가입은 부족. 그러니까 한 달 먹고 한 달 살기 힘드니까 이 연금을 넣는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맞아. 경험해봤잖아요. 네, 접니다. 제 진짜?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 연금 가입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노란 우산 공제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부담스럽죠. 왜냐면 앞에서 내야 될 돈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 투자하는 데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살고 있는 거죠.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책 같은 거서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느냐 미래를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쉽지 않고 이 12가지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다 예상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근데 도움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컨설팅 받아봐라 하는 거는 좀 좋았어요. 그게 투자죠. 자기 공부기도 하고 모르면 만약에 알아야 되고. 누가 창업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컨설팅 서비스 한번 받아봐라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고요. 컨설팅 받을 때 네. 어떻게 그걸 또 가리냐.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무지한 상황에서 컨설팅을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자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가서 내가 가게 얻으러 갈 때도 있어야 되잖아.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기 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 저는 몇 평 정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몇 분 정도 해서 매출 얼마 정도 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그러면 안 되고, 뭐 이거 좀 해야 컨설팅은, 그러면 이런 동네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뜨 하자마자, 뭐 이렇게 하면, 일단, 대화가 되기 어렵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건 너무 좋은데 대신에 맹신하거나 무조건 끌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느냐. 내 사업인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좋습니다. 네. 아우 재밌었네요. 부자 보고서. 네, 재밌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참, 아유,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12년 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뭐 1년 짧은데요. 12번 얼마나 짧아요. 저 은퇴할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네, 12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12D가 한 번씩 바뀌면 또 쥐의 해가 됐을 때 한번 얘기해봅시다. 딱 한 번이야. 올해 쥐잖아요. 다시 쥐가 됐을 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무 재밌겠다. 그쵸?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이 방송을 다시 한번 그렇죠. 듣고. 맞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0년간 나는 어떻게 해왔다라는 걸 짧은 소감을 한번 발표를 합시다. 재밌겠네. 좋습니다. 어머, 난 그럼 몇 살이지? 60 다. 진짜요? 다 돼 간다는 거죠. 60은 아니고. 그러네. 55, 57세요. 그리고 60은 아니지. 깜짝 놀랐네. 아름다운 숫자일 것 같아요. 저는 52세. 그러네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시는 우리 초보 창업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버거워서 변화를 꿈꾸기 힘든 우리 사장님들. 부자가 되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아직 안 됐어.
부자가 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를 알았다는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사업하세요. 부동산 하세요. 아니야 10년간 모아서도 부자 됐잖아요. 월급 모아가지고. 봅시다, 그래. 아니 이게 월급 모아서 된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재밌네요. 아니, 그때가 얘기.